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와 충북 오창의 치열한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에 대한 최종 후보지가 오늘 발표됩니다. 5.18의 북한군 개입설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 피해와 가해 사례와 관련된 제보 내용에 대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영농철이 겹친 농촌 지역에서는 일자리는 넘쳐나고 일할 사람은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후보지로 압축된 빛가람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위원회 현장 실사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평가 원칙에 위반된 대규모 인파가 환영에 나서자 평가위원들이 한때 실사를 거부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 있을 최종 후보지 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과학기술부 평가위원회가 나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20여 분 동안 실사를 거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이 비공개 원칙을 깨고 대규모 인파를 대동해 환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원칙을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사전 통보도 무시됐습니다. 비공개라는 게 법에서 요청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 기준에 있는 거예요? 비공개 평가거든요. 결국 평가 거부 통보에 환영단이 해산하자 평가위원들도 예정 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 현장 브리핑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개교를 앞둔 한정공대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쟁지인 충북 오창이 산악 지형인 반면 나주는 90%가 평지인데다 화강암이 기반이라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과 충청권에는 여러 종류의 가속기가 있지만 호남 지역만 유일하게 가속기가 없다는 점도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의 안전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혁신도시라고 하는 아주 잘 조성된 정주 여건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심사위원들께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주와 오창에 대한 실사를 마친 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를 거쳐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의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환영 인파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평가위원회가 나주와 오창 가운데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봄 영농철이 되면서 농촌 지역은 일손 걱정에 바빠지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 시작과 또 월동작물 수확이 겹치는 시기여서 일거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언저리에 양파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은 지난해 가을 심어 겨우내 기른 조생종 양파 수확기. 일손이 없어 수확이 늦어지던 5,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양파밭은 다행히 일손을 구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에서 100여 명이 자원봉사를 온 겁니다. 이제 지금 다들 힘드시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다양한 작물의 수확과 농사의 시작이 겹치는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양파 생산량의 18%를 차지하는 무안군의 경우 이달 말부터 중만생종 양파 수확이 시작됩니다. 전체 2천여 헥타르에 하루 3,000명가량의 작업자가 필요한데 올해는 감염병 여파로 일손의 70%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중만생종이 나올 때는 마늘이랑 같이 겹치거든요. 마늘 뽑고 이제 수확까지 할 때 겹치는데 그때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더욱이 올해 벼농사가 오는 25일 무렵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보리와 밀 수확도 비슷한 시기에 겹칩니다. 고추를 심는 시기도 과수농과 과실을 솎아야 하는 때도 그 무렵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영 신통치 않습니다. 아직은 조조합니다만 문의도 많이 오고 앞으로 5월 말 정도 되면은 자원봉사자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써 농사를 짓고도 농산물 판로 걱정, 가격 걱정, 일손 걱정까지 겹치며 농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아침부터 햇살이 강합니다. 오늘 늦은 오후 비가 오기 전까지는 때이른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살짝 낮은 기온이긴 하지만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오늘 늦은 밤이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 6시 무렵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꽤 많습니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최고 80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 3시부터 낮 3시 무렵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고요. 전남 내륙 지역에서도 내일 오전부터 낮 3시 무렵 시간당 10mm 안팎의 약간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은 데다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은 초속 9에서 13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내일은 바람이 더 강해져서 초속 14m에서 18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의 북한군 개입설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결된 지만원 씨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광주를 찾아 막말을 쏟아낸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에 가려진 5.18의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한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4가지 근거를 들며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것들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지만원 씨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나도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왜? 여지껏 내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거든. 5.18을 이른바 광수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D씨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뒤 게시글을 지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이처럼 D씨의 주장을 가져와 5.18을 왜곡하는 콘텐츠는 인터넷에서 끊이지 않고 있고 결국 직접 광주를 찾아 시민들을 향해 막말을 퍼붓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작 진실을 밝혀야 될 5.18 민주화 운동을 왜 도대체 진실을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요? 심각한 건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가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판명된 허황된 주장들이 광주의 명예와 구독자들의 정신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들 주장에 대해서도 보다 좀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봤고요. 보수단체 회원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광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4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지난 2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암매장과 성폭행 등 2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는데요. 이 내용들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전달이 됐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년 5월 계엄군이 쏜 총탄에 부상을 당한 박상철 씨. 광주 외곽 산속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고 김부열 씨의 유족. 광주시 진상규명통합신고센터와 5.18 기념재단에는 지난 2년여 동안 210건의 5.18 피해 가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행방불명과 암매장, 헬기 사격과 발포, 성폭력 피해 사례가 차곡차곡 접수됐습니다. 5.18 관련 체록을 다 했어요. 아주 소중한 아마 진실 규명을 위한 그런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취합된 5.18 자료와 제보 내용 등을 분석해서 다음 주부터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 개시 명령을 의결한 뒤 12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5.18 조사위에 주어진 활동 기간은 최대 3년까지고 조사위가 작성한 결과물은 국가 차원의 진상 보고서로 남게 됩니다. 최대 과제는 발포 명령자를 찾는 일이고 행방불명과 암매장 실태,
헬기 사격의 진실,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등이 5.18 특별법이 정한 진상규명 대상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공식 조사로 확인된 계엄군의 성폭행과 성고문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정하거나 사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져서 이 직관적인 자료가 광주 문제의 열쇠를 푸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5.18 조사위는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5.18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5월 영령에 한이 풀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제40주년 5.18 행사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온라인 행사가 다수 포함된 5.18 행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18 행사위는 유튜브 5.18 독립영화관과 화상 채팅을 통한 영어 스피치 대회 등 20여 개의 온라인 행사를 포함해 모두 81개의 40주년 5.18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5.18 행사위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옛 전남도청 현판복원 제막식 등의 행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 장소를 내일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5.18 민주묘지와 5.18 민주광장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5.18 민주묘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묘지 앞 버스 정류장에 있는 부동산 광고가 5월 추모길의 첫 얼굴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5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5.18 NOW 캠페인 팀인데요. 처음 청년들을 모은 최윤현 문화기획자를 만났습니다. 5.18 민주묘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최윤현 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뒤로 보이는 이 공간이 바로 우리 윤현 님과 또 동료들이 함께 만든 공간입니다. 처음에 이 공간을 발견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5월의 안부 프로젝트의 기획자 김지연님께서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이 버스 정류장에 부동산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찍으시면서 안타깝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광고판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약 280여 분께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광고판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 광고뿐만 아니라 또 5.18을 알리는 다른 캠페인도 진행 중이시죠? 어떤 건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5월의 역사와 5월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5월 1일부터 한 달간 저희가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광주 5월을 알리는 다른 활동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2013년도에 광주에 처음 5월 달에 오게 됐고 그때 제가 받았었던 두 가지의 느낌은 이 강렬함과 뜨거움 그리고 이 감동적인 부분들을 저는 많이 느껴서 매년 내가 많은 분들과 함께 광주에 와야겠다 라는 다짐으로 2013년도부터 불꽃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매년 광주에 오게 됐고 올해도 1박 2일 일정으로 저희가 11명의 친구들과 함께 오게 됐습니다. 광주에 어떤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광주 5월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뭘까요? 1980년도에 광주 5월의 역사가 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지켰고 이 연대와 저항의 정신에 씨앗을 뿌린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신들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들을 잘 계승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저의 역할인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5월 역사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왜곡에 잘 대응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광주를 처음 방문했었던 2013년도에도 왜곡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건 2020년도에도 왜곡의 목소리나 그 왜곡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5.18 왜곡을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5.18의 정신을 또 5.18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또 이러한 활동들이 더 그 다음 세대에게도 잘 이어지지 않으면은 저는 이런 왜곡들이 계속 이어나오고 그리고 또 왜곡이 있어도 그 왜곡이 흔들리지 않는 저는 문화를 만들고 또 그런 지지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은 금남로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청년 예술가들이 이 저항의 예술을 또 펼칠 수 있는 금남로 거리 예술 축제를 지금 또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락이 갖고 있는 정신이 저항과 평화인데 저는 금남로에서 락 페스티벌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곡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5월을 기억하려는 노력 이 두 가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이동연 할머니가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과 사과를 끝내 받지 못하고 별세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그젯밤 11시 10분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1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던 90살 이동연 할머니가 광주 북구의 한 요양원에서 간암 투병 끝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1944년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징용됐던 이 할머니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과 사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이륜차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이륜차 사망 사고가 올해 4월에는 4건이나 발생했다며 신호 위반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배달 음식 주문 증가를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신안 천사대교가 개통된 이후 암태도 인근 섬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시기에 비교적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로 신안의 섬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큰 해수욕장을 9개나 품고 있는 신안의 자은도로 떠나봅니다.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은도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역사더라고요. 네. 어떤 역사 이야기가 있나요? 네, 자은도 지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왔다가 반역자로 몰린 명나라 군사 두사춘이 도망와서 목숨을 구한 섬입니다. 이 두사춘이 주민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 섬 이름을 자은도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전국 섬들 중에서 14번째로 큰 섬인데요. 9개의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매력 있는 섬으로 요즘 핫한 곳이죠. 네, 자은도에 얽힌 역사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은도에 간다면 어떤 곳을 꼭 가봐야 될까요? 네, 바로 둔장 해변입니다. 이 둔장 해변은 자은도에서 가장 넓고 긴 해변과 또 소나무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섬과 외딴섬으로 또 목교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무안의 다리인데요. 네. 구리도와 고도, 할미도를 잇는 한 1,004m의 나무 다리입니다. 무안은 섬과 섬을 잇는 연속성과 또 섬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예쁜 나무 다리를 무리를 걷듯 이렇게 바람을 따라서 달려가도 좋고 그리고 또 사뿐히 걸어도 좋습니다. 둔장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하얀 풍력 발전기는 이국적인 모습을 자아내는데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합니다. 네, 이 둔장 해변의 풍광 또 운치 있기로 유명한데 네. 이 자연 풍광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둔장 해변 무안의 다리는 자은도 여러 코스 중에 해사랑길의 일부입니다. 주변에 예쁜 조형물로 만든 또 포토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밀물대 들어
들어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독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살의 옛 운치도 함께 즐기면서 다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살 인근에 있는 해넘미길에서 만난 노을빛은 해안 누리길 5선에 또 들었고요. 또 12km에 약 2시간 정도면 트레킹이 아주 충분합니다.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그리고 소나무 숲길을 걷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여기에 연륙교를 이용해서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하니까요. 함께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이 정도로 둘러보고 가기 조금 아쉽다면 추가로 둘러보면 좋은 자운도의 여행지 또 추가로 소개해 주시죠. 네, 선착장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자운도 해수욕장에서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백길 해수욕장입니다. 3km가 넘는 해안선을 쭉 따라 펼쳐진 고운 모래사장과 그리고 또 주변의 소나무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또 연상을 시킵니다. 자운도에서 또 많은 해변은 모래와 뻘이 이렇게 섞였는데도 바닥이 단단해서 발이 빠지지 않아 좋은데요. 이 발가락 사이로 간질간질 모래가 들어오면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피로도 말끔히 씻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상큼한 봄나들이로 함께 떠나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루에서 1구부터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서건창이 홈으로, 그리고 2루에 있던 이정우도 홈으로, 박병호는 3루로 볼 연결, 그 사이에 타자자 2루까지. 이 타점 적시타 센터 쪽으로 중견수 따라붙습니다. 잡았고 주자는 태업하기 시작합니다. 3루자 홈으로 박병호가 득점합니다. 홈까지 내려왔습니다. 강한 타구가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에 있던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한 점 달아나고 있는 히어로스. 땅볼 느립니다. 마지막 바운드 죽었고 던질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박찬호가 득점을 하면서 강한 타구 빠져나갑니다. 3루에 있던 김선빈의 득점. 잘 막아 때렸어요. 중견수 쪽 엔터. 김선빈을 불러들였고 더 커는 3루로 나디완이 결국 여기서 해냅니다. 한 점 차 경기입니다. 높게 왼쪽 떠갑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솔로 홈런 동점. 백용환이 오늘 경기 결국 8회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강한 타구 오른쪽으로 파고 듭니다. 그러면서 1루에 있던 주자 박찬호 홈으로 역전기아 타이거스. 남한 상위. 그리고 왼쪽 높게 좌익수 따라붙습니다. 좌익수 완전 넘어갔어요. 대로 제구가 안 되었습니까? 높게 다시 솟구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27번째 아웃카운트의 KBO 첫 승을 광주시와 인접한 담양군 지역에 대규모 조합 아파트 공급이 추진됩니다. 담양 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영산강변이 바라보이는 담양읍 삼다리 지역에 750여 세대 규모의 조합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담양 지역에 7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